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진행의 김민재입니다. 저희 베스트 트레이딩맨은요, 오늘도 8시부터 10시까지 2시간 동안 시청자분들과 함께 할 거고요. 금요일 밤 역시나 저희 전문위원분들과 함께 하시면서도 다음 주 시장 6월장입니다. 다음 주 장이 열리기 전에 미리미리 6월 시장 대비해가는 시간 되보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시장의 반등이 다시 한번 나와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주 시장은 정말 하루하루 일이 일비하는 그런 날이었는데요. 다음 주 시장에서 월요일장에 과연 상승으로 기분 좋은 마무리를 지어줄 수 있을지, 월요일장 반등에 따라서 앞으로 6월 시장의 방향성이 어떻게 흘러갈지 저희 전문위원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방송 보시면서 잠시 뒤에 저희가 종목 상담 시간도 준비를 해두고 있으니까요. 잠시 뒤부터 참여 방법 알려드릴 거니까요. 많은 종목 신청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저희 배트맨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고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번호는 02-3153-2611번, 2612번, 그리고 문자 번호는 샵 4989번, 그리고 카카오톡은 오픈 채팅방을 활용하시면 무료로 어떤 이야기든지 남겨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샘플러스 검색하시고 원하시는 전문위원 톡방에 골라서 입장해보는 시간 가져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정재훈 전문위원과 여승재 전문위원의 무료 강연회가 있어서 잠시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재훈 위원께서 돌아오는 토요일이죠. 바로 내일이네요. 6월 시작을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고 합니다. 주말인데도 불구하고요. 6월 1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썸머랠리는 온다. 성장주에 베팅하라. 라는 주제로 시청자분들을 찾아간다고 하니까요.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 5층 501호로 가셔가지고 정재훈 전문위원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02-3153-2664번 전화번호 전화 주신 후에 예약 전화 주신 분들에 한해서 입장이 수월하게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전화번호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여승재 전문위원의 무료 강연회 이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여승재 위원께서는 수익 내는 2가지 방법을 공개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어떤 방법인지 상당히 궁금한데요. 하반기 수익은 어디에서 나올지 이제 6월부터 다음 주부터 벌써 하반기에 접어드는 시장입니다. 과연 어떤 섹터들을 눈여겨봐야 하는지 여승재 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6월 22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이 되고요. 유한타증권 을지로 본사 3층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뵌다고 하니까요. 마찬가지로 참여하실 분들은 02-3153-2664번 통해서 전화 주신 후에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미리 예약 전화 주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오늘 함께할 배트맨 전문위원분들 그리고 늘 함께하고 있는 모든 배트맨 전문위원분들의 포트 수익률부터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저희 센티비 막강 전문위원분들의 포트 수익률 1위부터 10위까지 공개를 해보겠습니다. 역시나 배트맨 시작부터 지금까지 거의 1위를 계속해서 지켜가고 있는 분인 것 같습니다. 박정식 위원, SFA 반도체가 70%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73.47%의 수익률 기록 중에 있고요. 이성배 위원의 오스템 임플란트 2위까지 올라왔네요. 25.44%, 이가람 위원의 넥슨GT 24.12%, 여승재 위원의 대덕전자는 16.67%, 박정식 위원의 코이버는 14.86%, 15%에 가까운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보시겠습니다. 하츠기 위원의 TK케미칼도 10% 넘는 수익률 기록 중에 있네요. 11.11%, 여승재 위원의 와이솔은 7.62%, 김현성 위원의 윈스는 5.92%, 하츠기 위원의 현대차 5.08%, 김현성 위원의 에이테크 솔루션은 3.11%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1위부터 10위까지 저희 배트맨 전문위원분들의 포트 수익률 확인을 해보셨습니다. 자, 모두 플러스권에 있는 종목들이고요. 저희가 리뷰를 지금부터 도와드릴 건데요. 일단 금요일장 오늘 여러분들의 궁금증 해결해 주실 세 분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박정식 의원, 정재훈 의원, 그리고 이성배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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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박정식 위원님, 부동의 1위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 분입니다. SFA 반도체 리뷰를 안 들어볼 수가 없잖아요. 이 종목 설명 좀 해주실까요? 네, 일단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상승력이 최근에 지속적으로 잘 나오다가 오늘 좀 6% 빠지는 흐름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지속적으로 홀딩은 하시되 좀 리스크 관리를 2,750원을 기점으로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2,750원이 이탈되지 않으면은 지속적으로 현재 이 우상승형이 유지가 될 것 같고 2,750원이 이탈된다면 이제 기간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2,750원 기점으로 지금 현재 밑창에서 잡고 계속적으로 홀딩하고 계시는 분들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걸로 보여집니다. 기술적으로 매매할 자리도 2,750원짜리예요. 지지받고 반등 나오면 또 단기적인 수익을 또 챙길 수 있고 하지만 이탈된다면 빠르게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네. 그렇다면 손절가를 지금 2,750원을 잡아주셨는데 아니죠. 손절가가 아니죠. 익절가. 네, 익절가를 2,750원을 잡아드렸는데 일단은 저희가 만약에 지금 계속해서 승승장구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새로 들어가실 분들은 그럼 2,750원까지 왔을 때 들어가는 네, 건 그렇죠. 위험할까요? 그렇죠. 2,750원이 익절 자리이자 또 매수 진입 자리이기도 합니다. 저 자리가 이탈되지 않으면 다시 반등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찍고 반등 나오면 홀딩 하시면 되는 거고. 찍었는데 깨졌어. 종가로. 내지는 시초가로 무너졌어. 그러면 버리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SFA 반도체에 대한 의견 들어봤고요.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박정식 의원의 코이버 역시나 저희 포트에 늘 담겨있는 종목입니다. 지금 보니까요. 5위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이 종목도 역시나 수익률 10% 넘는 수익률, 15%에 육박하는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장에 약간은 밀렸지만 장중에는 참 탄력이 좋았습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코이버도 지속적인 상승력이 잘 나오고 있는데 이 종목도 지금 현재 가격으로 대략 8,320원 정도 8,320원이 이탈되지 않으면 지속적인 상승력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8,320원이 무너지면 또 기간 조정을 받을 수 있어요. 이게 익절 자리이자 또 여러분들 매수 진입 가격이기도 합니다. 8,320원. 그래서 8,320원 이탈되면 빠르게 익절, 이탈되지 않고 상승력 나오면 계속 홀딩 관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아주 자세한 전략을 세워드렸습니다. 잘 참고하셔가지고 수익 꾸준하게 내면서 보유하고 가시기를 바라겠고요. 다음 분 만나봐야겠죠. 이성배 위원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랜만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성배 위원님, 오스템 임플란트 보면은 이제 이성배 위원님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요. 이 종목은 오늘도 올랐습니다. 오늘 7만 원대 돌파가 나왔는데 어디까지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오스템 임플란트는 사실 최초에 이제 동사를 담았을 때 뭐 실적 회복에 대한 이 기대감 혹은 이 앞으로 이 성장성 이 이외에는 사실 뭐 그렇게 큰 이슈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같은 이유로 계속해서 이 상승 랠리를 이어나가고 있고 뭐 굳이 뭐 이슈를 찾자라고 하게 되면은 이 중국 시장에서 계속해서 이 노이나 이제 좀 이제 어느 정도 이 소득 수준이 높은 이런 이제 노인들을 대상으로 고급 치과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또 한 번의 수혜를 기대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고 오스템 임플란트를 이제 차트를 놓고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상승 추세를 1차 랠리를 한 차례 이제 이어온 이후에 계속 조정폭이 그렇게 깊지 않은 채 다시 한번 이제 오늘장에 들어서 이 상승 반전을 시도하는 모습, 이제 이전 고점이었던 이제 72,800원을 이제 재차 시도하려는 이런 모습이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이 오스템 임플란트를 계속해서 좀 더 보유를 해서 이제 75,000원까지는 이 상승폭이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해서 보유를 이어 나갈 텐데 사실 이 오스템 임플란트뿐만이 아니고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주식을 할 때 저는 이 굉장히 기다림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자리까지 왔었을 때 그 기다림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내가 이제 정한 이 목표가까지 계속해서 꾸준히 밀고 나가는 이 기다림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근 상승에 따른 부담감이 있다 하더라도 이 추가적인 이 조정폭이 깊지 않고 재차 상승하는 이런 이 상승 에너지가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목표가를 75,000원까지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은 이성배 위원께서 오스템 임플란트를 추천해 주신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준 종목이기 때문에 이제는 좀 내려놔야 하지 않을까, 익절을 하고 빠져나와야 하지 않을까 걱정하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고민하신 분들은요, 지금 이성배 스타께서 다시 한번 전략을 짜드렸습니다. 목표가 75,000원 잡고 계속해서 홀딩하는 의견 드렸으니까요. 조금 더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배트맨 전문위원분들 포트 수익률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 출연한 박정식 의원과 이성배 의원의 포트에 담긴 종목들은 지금 1위부터 5위 사이에 모두 다 존재하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조금 더 순위권이 올라갈 수 있도록 기대 많이 해보겠고요. 저희가 다음 코너로 좀 이동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께 추천주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을 살지 고민이세요?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걱정이세요? 그렇다면 배트맨을 포트라세요.
검색창에 주식 배트맨을 검색하고 홈페이지에 접속 후 원하는 전문위원을 클릭하면 여러분을 위한 배트맨이 달려갑니다. 투자의 고수, 샘플러스 전문위원들과 함께하세요. 네, 금요일 밤 생방송으로 저희 배트맨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요, 여러분들께 저희가 시크릿 추천주를 제공해드리는 시간이지만 잠시 뒤에는 또 종목 상담 코너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방송 보시면서 미리미리 접수를 해두시라고 저희가 또 순차적으로 접수를 도와드리고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빠르게 접수해 보시라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소개부터 도와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는 02-3153-2611번 혹은 2612번 두 대의 전화기로 연락을 주실 수가 있고요. 문자는 샵 4989번으로 저희가 번호 열어두고 있습니다. 건당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지만 문자가 더 수월하신 분들은 샵 4989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카카오톡 모든 분들이 활용하시는 메신저잖아요. 카카오톡 활용하신다면은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샘플러스 박정식 혹은 샘플러스 정재훈 혹은 샘플러스 이성배 이렇게 오늘 함께하는 전문위원의 이름 검색하시면은 바로 무료 톡방에 입장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많은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라도 오픈 채팅방 참여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은요. 샵 4989번으로 어떤 전문위원의 톡방에 들어가고 싶어요? 라고 문자를 주시면은 저희가 바로 가게 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많은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시크릿 추천주 공개를 해드릴 건데요. 저희가 이 코너 이름이 탑시크릿인 것처럼 코너 이름에 탑시크릿 추천주 이렇게 붙어 있는데요. 종목명을 저희가 당일에 공개를 해드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탑시크릿이 붙어 있는 것처럼 종목을 유추하실 수 있는 단서들만 저희가 지금 방송에서는 공개를 해드릴 거고요. 오늘 추천한 전문위원의 다음 방송 출연일 때 어떤 종목이었는지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요. 혹시라도 너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전문위원분들 개인 톡방에서 또 많은 투자자분들과 어떤 종목인지 맞춰보실 수가 있고요. 혹은 샵 4989번으로 배트맨 호출해 주시거나 전문위원님들 이름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어떤 종목인지 바로 답장으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하셔가지고 다음 주 월요일장이죠. 6월장에 어떤 종목을 포착하면 좋을지 궁금하신 분들은 많은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시크릿 추천주 바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비메모리 확장 가능성 주목. 아주 짧고 간결하게 지금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늘 이렇게 짧고 간결한 힌트는 박정식 위원의 종목이었는데 과연 어떤 분의 종목인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오늘장에 좀 하락이 나왔는데 모자이크가 오늘 좀 약한 것 같아요. 제 눈에도 보이네요. 15,000원 아닌가요? 네, 15,000원대. 그죠? IT죠, IT. 관심 있게 보셔야 될 IT. 두 글자인 것 같고요. 오늘 약간 모자이크가 약합니다. 하지만 구독자인지 15,000원이 어떻게 아세요? 저는 보여요. 어디서 보이는데요, 어디서? 하지만 15,000원이 아닐 수가 있어요. 야, 또 이게 또 우리 김민지 앵커님 어디서 보이지? 이게 또 반전이 있을 수가 있기 보이세요? 때문에 안 보여요. 보이세요? 저도 안 보입니다. 그죠? 어떤 분이 가지고 나오셨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종목인지 이거 제가 봤을 때는요. 네. 소개해주세요. 이거는 이성배 전문위원이 아닌가 싶은데. 예, 아닌가요? 저인 것 같습니다. 그죠? 네. 네. 박정식 전문위원은 이 종목 안 합니다. 우리 이성배 위원님은 이 종목을 가지고 나오신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 박정식 위원님은 또 늘 저평가된 종목을 골라주시니까 그죠? 네, 일단은 동사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은 힌트를 제공해 드리기보다 이제 앞서서 이제 하단에 자막에 나왔듯이 지금 이제 또 보이는데 이 반도체 장비 뭐 제조업체 뭐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 밖에 이제 뭐 태양 전지와도 또 이제 관련이 있는 이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저는 이 종목이 굉장히 좀 바닥권을 어느 정도 단기 바닥권을 좀 다졌다라고 보고 있고 오늘 장에서는 이 하락 마감을 했지만은 이 막판에 또 상승 에너지가 어느 정도 뿜어냈다라는 점, 또 어제 장에서도 이 바닥권에서 이 상승 전환하기 위해서 뭐 장중 6% 가량 이 급등했다라는 점도 굉장히 우호적으로 보여지고 있고 사실 동사 같은 경우는 뭐 기업만 놓고 봤었을 때 이 성장성이라던가 이 모멘텀도 좋지만은 이 17년도 고점 대비 대략 한 75%가량 빠진 굉장히 좀 낙폭이 큰 이런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 시점에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이제 접근한들 그렇게 부담 없는 이런 위치이기 때문에 다만 아쉬운 점은 최근 들어서 거래량이 그렇게 뭐 좀 바닥을 확인할 만한 이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았던 이런 부분이 좀 아쉽긴 하지만은 계속해서 저는 이제 거래량이 뭐 다음 주 들어서 이 대기 매수세가 조금 있다라고 보고 있는 이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IT 섹터 쪽은
일단 관심 있게 좀 봐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우리 박정식 전문위원님은 이 종목을 좀 어떻게 보세요? 시장 밀리면 같이 밀릴 수 있는 그런 위치예요. 그래서 시장이 반등이 나온다면 충분히 상승력이 나올 수가 있는데 최근에 시장이 많이 불안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시장이 또 밀리면은 같이 밀릴 수 있거든요. 실적 다 좋아요. 다 좋고 모든 면이 다 좋은데 문제는 현재 위치가 시장이 하락하면 같이 동반으로 밀릴 수 있는 위치라는 겁니다. 그 점만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만약에 시장이 가격을 이야기하면 안 되는구나. 그렇죠. 여기까지. 또 종목이 튀어나올까봐 조마조마했어요. 어제는 모르게 순식간에 이렇게 훅 튀어나왔었어요. 훅 튀어나고 에이씨 막 이랬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 기업이 제가 회사에 다녀왔었어요. 이 회사 다녀왔었는데 CFO까지 만나고 왔거든요. 기업 탐방을 하고 CFO까지 만나고 그러고 왔었는데 회사의 그 경영 의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높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주를 생각하는 그런 그 생각이 좀 많은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또 하나는 제가 이 IT 섹터를 했을 때의 몇몇 기업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자신감을 피력하는 그런 그 기업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기업이 이 기업이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거든요. 저는 충분히 투자 마인드로 놓고 봤을 때는 수혜를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좀 더 그 깊숙하게 좀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은 이성배 전문위원께 제가 그 자료를 다 넘겨드리겠습니다. 그럼 그걸 보고 판단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그 부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어찌됐든 괜찮은 기업이에요. 좋은 기업이고. 근데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궁금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샵 4989로 배트맨 이렇게 보내주시지 마시고요. 이성배 이렇게 해서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아니라 서울경제죠. 서울경제TV에서 링크를 보내드릴 거예요. 이성배 전문위원이 운영하고 있는 오픈 채팅방에 주소를 보내드릴 거거든요. 그럼 문자를 받으면 그거 클릭하게 되면 오픈 채팅방에 입장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곳에 들어오시게 되면 시황이라든가 혹은 오늘 지금 시크릿 종목도 말씀을 드릴 거고 추천 종목을 많이 해드릴 거예요. 또 하나는 종목 상담도 거기서 해드릴 수가 있다라는 거. 또 이 종목 말고 다른 종목 이야기들 좀 많이 해주실 거예요. 관심 있게 좀 보고 볼 만한 종목군들 그렇게 좀 말씀을 해주실 거니까 샵 4989로 이성배 이렇게 저 밑에 하단 자막이 바뀌었네요. 이렇게 해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링크 보내드리니까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거짓말처럼 지금 이성배 위원의 톡방 그리고 정재훈 위원의 톡방에 우리 투자자분들 중에 한 분이 지금 정답을 맞춰주셨어요. 정말 이제는 너무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많은 이제 또 적응을 하셔가지고 어떤 종목들인지 쏙쏙 골라서 맞춰주시는 것 같은데 저희 전문위원분들과 함께 이제 실력을 늘 키워가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정말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샵 4989번으로 연락 주신 다음에 종목 받아가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나도 좀 투자자분들하고 많은 이야기 나와 같은 아픔을 겪고 있거나 혹은 또 같이 또 행복하게 또 이렇게 계좌에 수익을 내고 있거나 하시는 분들과 여러 이야기 나눠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만 활용하셔가지고 전문위원분들 톡방 무료로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하셔가지고 서로 이렇게 도움을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채팅방에요. 네. 막 이 종목을 맞췄다고 막 이렇게 글이 올라오잖아요. 네네. 근데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앵커님 공이 크십니다. 가격을 말씀을 해주셔서 점점점. 감사합니다. 네. 우리 여름님이시네요. 우리 여름님. 여름님을 제가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제가 종종 그럼 가격을 좀 맞춰볼게요. 앞으로도 배트맨 많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가 그렇다면 두 번째 시크릿 추천주는 어떤 종목인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또 금요일이라고 우리 전문위원분들께서 두 종목을 가지고 나와주셨습니다. 오늘 또 밖에 외출하지 않으시고 집에서 저희 배트맨을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종목을 두 가지 종목이나 가지고 나와주셨는데 두 번째 종목은 기저효과에 따른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종목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역시나 실적이 상당히 중요하죠. 이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오늘 장에 빨간불을 켰네요. 요거 10만 원대 기업이고 기저효과 뭐 요 얘기 나오면 박정식 전문위원이죠. 더 이상 할 말이 없네요. 자, 일단은 좀 극단적으로 자산 가치 대비 내려온 종목이고요. 다음 주도 혹여라도 만약에 또 시장이 불안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돈을 또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진짜 저평가되고 이슈력이 있고 매집력이 있는 종목들이 아직까지도 몇 종목 존재하긴 하는데 그거는 제가 이제 방송에서 그런 것들은 더 이상 오픈하지 않으려고요. 그동안 이제 제가 많이 오픈해 드렸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좀 자제하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거 말고 또 여러분들의 돈을 지키면서 충분히 투자가 가능한 그런 안정적인 종목들을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종목도 예전에 그 중국 때문에 상당히 실적이 안 좋아졌었는데 최근에 다시금 실적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중국 쪽의 악재를 털어버리고 2019년에 실적이 엄청나게 개선될 예정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자산 가치 대비 극단적으로 내려와서 다시금 상승력을 아주 강하게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초바닥을 형성하고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여기서 빠져봤자 한 10,000원 정도 더 빠질 수밖에, 10,000원 정도만 빠지면 완전히 극단적 바닥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가격대부터 한 10,000원 정도 빠지는 거 감안하고 분할 베팅 하신다면 여러분들의 그러니까 시장이 막 폭락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돈을 지킬 수 있고 오히려 기다리면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사실 이 기업이 참 어이없을 정도로 싸요, 사실. 어이없을 정도로. 이게 지금 한국 시장, 한국 증시가 참 싼 종목이 엄청나게 좀 많습니다. PBR 뭐 0.5 안 되는 종목군도 허다하고요. 정말 싼 기업이에요. 좋은 기업이고 실적도 상당히 좀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을 보일 걸로 좀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관심 있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이성배 전문위원님 어떻게 보세요? 네, 저도 이거를 보고 있는데 네.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 밸류에이션 측면으로는 정말 이제 PBR이 0.5배가 채 안 되는 굉장히 좀 저평가의 종목은 맞습니다. 그만큼 사실 이 주가의 낙폭도 굉장히 많이 빠진 이런 종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밸류 측면으로 본다 하게 되면은 이 추가적인 하락은 분명 좀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이런 종목은 분명 맞지만은 제가 조금 이제 우려하는 부분은 사실 이 업황이 좀 경쟁이 좀 심화되는 이런 부분이 조금 있긴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상승에 대한 이 뭐 재료가 아무튼 뭐 약간 이런 부분들 저는 사실 그래서 약간 중립적이긴 하지만은 어느 정도 이 기간을 두고 접근하게 되면은 이 가격대는 추후에 다시 또 못 볼 가격대라는 거는 어느 정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사실 이게 한국 시장 종목을 좀 선정했을 때는 이게 저성장 국면이에요. 한국 시장 자체가. 그럼 두 가지라고 좀 누차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가치주냐, 성장주냐. 그러면 놓고 봤을 때 이성배 전문위원께서 가지고 온 종목은 성장주고 그다음에 박정식 전문위원님께서 지금 들고 나온 종목은 가치주적으로 좀 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좀 판단이 듭니다. 상당히 좀 좋은 종목군들을 좀 가지고 오셨어요. 근데 이 종목이 아마 이 좀 안전한 우량주를 좀 투자하신다라고 하시는 투자자분들께는 딱 안성맞춤이 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올해 이렇게 빠져 내려왔다라면 지금부터 아마 분할 매수로 하게 된다라면 배당 수익률도 좀 높아질 것 같아요. 상당히 그죠? 높게 나올 수 있죠. 상당히 좀 높게 나올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미리 이제 나 배당 투자 뭐 이런 부분들 하게 되면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 참 좋은데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마찬가지예요. 샵 4989로 배트맨 보내지만 박정식 이렇게 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박정식 이렇게 해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반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박정식 이렇게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서울경제TV에서 링크 좀 보내드릴 거예요. 그 링크를 클릭하게 되면 우리 박정식 전문위원이 운영하고 있는 오픈 채팅방이 있어요. 그곳에 오시게 되면 마찬가지로 시황에 대한 얘기, 종목 상담도 해드리고 이 종목을 어디에서 사는지 월요일날 만약에 또 시장이 많이 밀리거나 뭐 이렇게 되게 된다라면 좀 더 매수를 뭐 좀 더 낮출 수도 있고 전략적인 부분들을 다 말씀을 해주시니까 많이들 문자 보내주시고요. 양쪽 다 보내주셔도 됩니다. 양쪽 다 보내주셔도 되니까 많이들 문자 이용해 주시고 힘든 시장에서 좀 좋은 결과가 좀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방송 볼 필요 없습니다. 이 방송 서울경제TV에서 8시부터 10시까지 하는 배트맨 이 프로그램만 보면 되고요. 간간히 우리 김민재 앵커가 정답을 노출시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면 아마 그냥 덤으로 종목을 얻을 수 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 박정식 위원회 톡방도 있고 이성배 위원회 톡방도 있지만 정재현 위원회 톡방도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회 톡방에서는 또 정재현 위원님처럼 우리 투자자분들, 시청자분들께서 정재현 위원님 방에 계신 분들은요, 참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세요, 서로. 그래서 참 보기가 좋더라고요. 우리 정재현 위원회 톡방도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요, 오픈 채팅만 활용하셔가지고 많이들 들어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민재 앵커님이 제 오픈 채팅방을 홍보해줬잖아요. 그 왜 했는지 모르시죠? 네. 여기에 여름님이 계세요. 네. 원샷으로 김민재 앵커님에게 그 스크린샷 딱 올려줬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와. 그렇구나. 이따가 방송 끝나고 제 개인 핸드폰으로 꼭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소장용 사진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렇게 해서 우리 위원분들과 함께 추천주 2가지 종목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잘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다음 코너는요. 시장 이야기 나눠보러 갈 건데요. 바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저의 모든 노하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코너로 진행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시황 이야기를 나눠보고 오늘 장에서 있어서 이슈들 짚어보는 시간 가져볼 건데요. 오늘 양시장에 상승이 나왔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강보합권 그리고 코스닥 시장은 1% 넘는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저께 있었던 일 같아요. 그저께 있었던 일을 또 보는 것 같은데 이번 주는 계속 하루 올라가고 하루 내려가고 하루 올라가고 하루 내려가고 이렇게 지그재그의 장세가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오늘 2천억 원 넘는 매수 물량이 들어왔고요. 코스닥 시장은 3거래일 만에 690선을 돌파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일단은 오늘 상승으로 또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많은 기대를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다음 주 시장, 이제 월요일장에 6월장을 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수급적으로 이제 좀 돌아선 건지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되는 건지 가장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위원분들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연속성을 좀 가져야 돼요. 뭐 하루 들어왔다고 해서 수급이 돌아섰으니까 뭐 관심 있게 봅시다. 이 부분들은 의미가 좀 없지 않나 싶은데 아까 사실 방송이 시작하기 전에 오늘 외국인 수급이 들어왔는데 뭐 돌아설까요? 뭐 이렇게 김민재 앵커가 물어봤었는데 바로 박정식 전문위원 얘기했을 때는 아직까지는 돌아온 게 아니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다른 부분들 말씀을 해주셨는데 요거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수급적인 부분들.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 외국인의 현물 매수력이 강력하게 들어와서 긍정적이긴 한데 문제는 파생 쪽에서 강력하게 콜옵션 베팅력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선물 쪽에서도 매수 베팅력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아직까지 파생 쪽은 개인들이 상방 베팅 쪽을 잡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상승 반전이 강력하게 이어지기에는 다소 좀 부족한 베팅력입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까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게 외국인과 기관이 외국인이 돌아서지 않더라도 뭐 기관에서 강력하게 뭐 선물 매수 콜옵션 베팅력을 잡아주면서 개인이 풋옵션 쪽에 좀 쏠려 있어야 메이저들이 상방 베팅을 잡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월요일 날부터 증시가 일정 부분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근데 그렇게 돌아선다라고 확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먼저 확인을 해야 돼요. 확인을 꼭 해야 되고 몇 가지 제가 이제 제시를 이게 좀 고비가 있더라고요. 일단 다음 주 월요일 날 뭐가 있냐면 차이신 제조업 PMI가 발표가 납니다. 그 차이신 제조업 PMI가 지금 오늘 중국 제조업 PMI 발표하는데 예상치를 하회했거든요. 근데 차이신 제조업 PMI까지 예상치를 하회하면 홍콩 항생 증시가 못 가요. 그러면 우리나라 증시도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날 차이신 제조업 PMI만 발표가 나는 게 아니라 유럽 제조업 PMI, 미국 쪽 제조업 PMI도 줄줄이 발표가 나는데 예상치를 하회하면은 또 경기 둔화 우려가 나타나게 되겠죠. 가뜩이나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6월 1일 날부터 중국이 600억 달러 관세 미국에 이제 부과하죠. 그리고 6월 10날부터는 미국이 이제 2천억 달러 25% 관세 부과하죠. 지속적으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대두 수입 이미 이제 중국이 중단하고 희토를 만지작거리고 미국은 지속적으로 이제 환율 갖고 또 이제 계속 쪼고 있는 상황이고 기업들 압박 들어가죠. 그래서 이러한 기조로 보았을 때
재무관리자들이 긍정적으로 자기네 회사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럼 당연히 제조업 PMI가 예상치 대비 하회할 가능성이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점을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화요일은 1분기 우리 국내 한국 GDP 발표가 있습니다. 근데 저번에 한국 GDP 발표가 났을 때 1.8% 나왔는데 예상치를 크게 하회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1.8% 이하로 나와버리면 우리 국내 증시도, 우리 국내 경기도 안 좋다고 외국인들이 판단하면서 외국인 자금이 또 빠져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저번에 발표 났을 때도 빠져나갔거든요. 그럼 이번에도 만약에 예상치를 하회하면 빠져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니까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것이고, 수요일 날은 유럽과 미국 그리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이제 서비스업 PMI가 발표가 납니다. 그 점도 여러분들이 또 신경을 써야 돼요. 아주 그냥 첩첩상중이죠. 또 있습니다. 목요일은 유로존 GDP 발표가 나는데 최근 유럽 경기가 좋습니까, 여러분? 좋지 않죠.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꼭 신경 써서 봐야 되는 것이고, 여기까지 일단은 그런 것들이 있고, 이제 중요한 이제 긍정적인 이슈는 제가 좀 이따가 또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해 주셨어요. 아마 다음 주에는 일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예정돼 있는 굵직한 이슈들이 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으니까 그 점 좀 참고를 해보시고, 6월달 전망은 좀 잠시 뒤에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고요. 우리 이성배 전문위원님은 수급에 대한 부분들이 좀 안 좋은 부분들이 있잖아요. 과연 이게 돌아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어느 정도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다음 주 혹은 이제 더 나아가서 6월 달 증시는 이게 5월 달 같은 이제 추가적인 이 낙폭은 좀 제한되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이제 미증시야 이제 뭐 무역 이 전쟁, 이 불안감으로 계속해서 뭐 이제 하락 중이긴 하지만은 반대로 사실 이 협상 가능성도 분명 열려 있습니다. 미 연준에서도 이제 금리나 이 시사 발언으로 좀 이제 장기화를 좀 준비하는 이런 모습도 저는 이제 보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멕시코 관세 부과 이후로 사실 우리가 개장 전에 미 선물에서 이미 뭐 급락을 했던 이런 장세였고, 그나마 이제 다행히 이제 막판에 이 외인들의 이제 거래소 시장과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의 현물 시장 매수세로 조금 부합하는 이런 마감으로 되었는데, 저는 이제 우리 시장은 이 하락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내성이 이제 좀 생기지 않았나라고 저는 보고 있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사실 계속해서 이제 5월 달 내내 이제 하락을 했죠. 저는 올해 들어서 이제 이번 달만큼 이제 더 어려운 달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하는데, 어쨌든 이제 주말에 이제 마지막 악재가 저는 하나 더 남아 있죠. 이제 뭐 중국 관련해서 이제 3천억 불 이제 관세부가 앞두고 있는데, 사실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 같은 이슈로 저는 극도의 이제 경계감을 오늘 시장을 포함해서 이번 주 시장 내내 계속해서 보이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있고, 다음 주에는 이제 이 같은 악재가 만약에 노출이 된다 하더라도 저는 이제 조금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현물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대부분의 이제 종목들이 어느 정도 좀 강한 이제 하방 경직성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 반등에 나서는 다음 주에는 좀 이 대기 매수세가 유입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미증시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이 같은 부분에서는 조금 내성이 생겼다라고 보고 있고, 경기 지표 역시 뭐 양호하고, 다음 주는 그래서 앞서서 얘기했던 뭐 큰 폭의 추가적인 조정보다도 이 박스 흐름이 조금 더 연출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번 주는 이제 특징적으로는 사실 이 바이오주가 굉장히 좀 악재로 하락 압력이 있었지만은 이 부분도 사실 다음 주에는 조금 누그러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지수가 지금 저희가 이제 2041입니다. 오늘장 마감이 2041인데, 사실 이게 환율까지 감안하게 되면은 거의 뭐 1900 초반 수준이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이 1900 초반에서 조금 더 그 급격한 하락은 힘들지 않나 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이제 사실 5월 달 마감하는 이 시점에서 개인 투자자분들 혹은 이 배트맨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이 이제 물려있는 종목들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불안은 조금 경계하고 이 막바지의 악재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제 되도록이면은 기보유 이런 주식 종목들은 보유한 이후에 이 다음 달 반등을 이용해서 좀 정리하는 이런 전략을 취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뭐 좋은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사실 이게 하방 경직이 좀 보이지 않을까. 사실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라면 빨리 안정이 되고 돌아서는 그런 모습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게 아마 한 마음일 거예요. 근데 최근의 시장의 흐름들은 그렇게 썩 좋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거든요, 사실.
MSCI 한국 지수를 보더라도 전저점 자리 때는 이탈을 해놓은 그런 사항들이에요. 이미 뭐 이거를 지수로 코스피 지수로 환산하게 된다라면 이미 뭐 1900선을 이탈해놓은 그런 자리대다라고 좀 얘기를 많이들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이미 작년에 있었던 자리대를 훌쩍 내려온 그런 사항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는 어느 정도의 5일선 자리대를 안착을 해주는데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더 빠질까? 이 부분들은 환율적인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재미난 부분들은 한국 이 코스피 시장 자체가 어느 정도 이제 내성이 좀 생기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좀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물론 저도 이제 어느 정도 내성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아쉬운 부분들은 신용잔고예요. 과거에 보시게 되면 빨간색 선이 지수고요. 검정색 선이 신용잔고거든요. 근데 항상 시장이 급락이 내려오는 그런 시기가 되게 되면 신용까지도 급격하게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단 말이죠. 근데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는 지수는 급격하게 빠지고 있는데 신용잔고는 완만해요. 이렇다는 얘기는 한번 들썩거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이거 아마 이렇게 빠지게 될 겁니다. 요거 좀 기다리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서 제 가족분들에게는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거 지수 변동 크게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 그럼 그때가 마지막 매수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 얘기를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점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좀 좋겠고요. 어느 정도 신용잔고가 여전히 10조대예요. 10조대인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속칭 주식 하시는 사람들을 얘기하죠. 한번 털리고 가야 된다. 한번 털고 가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만큼 신용으로 지금 주식 살 구간은 아니라는 거,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투자자별로 누적 순매수를 보게 되면 올해부터 보게 되면 다 팔았어요. 외국인들만 샀습니다. 외국인들이 4조 4천억대, 올해 들어서서 산 게 4조 4천억대에 매수를 해주고 있고 개인 쪽과 기관 쪽은 매도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 그렇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외국인 쪽 같은 경우는 저가 매수가 좀 들어와 주고 있다라고 좀 해석을 해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코스닥 시장 보게 되면 여전히 개인들은 코스닥 위주예요. 2조 5천억대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지만 기관 쪽은 1조 5천억대 매도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 이런 면에서 놓고 봤을 때 어느 정도 하방 경직은 좀 보여줄 수는 있습니다만 신용잔고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변동성을 한번 크게 나올 수 있다. 그게 6월달 시장에 하나의 변수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럼 그러한 부분들을 한번 염두를 해두고 박정식 전문위원님이 이슈 일정이나 이런 부분들 아마 말씀을 해주셨을 거예요. 그러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맞물려서 생각을 하다 보면은 급격하게 좀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라는 구간이겠죠. 그럼 결국은 신용 쓰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신용 쓰지 마시고 지금 신용 쓸 구간이 아니니까. 그리고 막바지의 변동성은 크게 한번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만 좀 기억을 하시고 6월 달을 좀 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장이 하락 추세에 들어선 건 아닐까 늘 노심초사하시는데 우리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새 전문위원분들의 시황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일단 우리 박정식 위원께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늘 저희 배트맨에서 지수 포인트를 잡아주고 계시잖아요. 맞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포인트 한번 잡아볼까요? 그쵸, 잡아드리려고 했었는데 어떻게 네. 또 딱 질문을 하시래요. 자, 일단은 이대로 지수가 반등이 나오면요. 2071 라인의 선에서 좀 저항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71, 제 컴퓨터 좀 비춰주세요. 2071, 자, 여기서 부딪힐 수 있고 만약에 조금 더 잘 나온 상승 수급으로 전환이 된다면 단기 반등력은 2106선까지 상승력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수급이 돌아서지 못하고 하락이 더 나온다면 1950 라인까지, 지금 월봉상 파동 여기 보시면 자, 이 라인까지 대략 1945에서 50 라인까지 조금 더 하락력이 나타날 수 있는 여지는 존재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코스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스닥은 이대로 반등력이 나와주면은 저항점으로 되는 게 704 라인입니다. 704 라인. 조금 더 잘 나오면 716 라인에서 저항을 받을 수 있어요. 이대로 상승력이 나온다면. 만약에 이제 수급이 다음 주에 돌아서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조정을 받는다면 어디까지 빠질 수 있는지 제가 한번 파동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빠질 수 있는 자리는 677라인입니다. 677라인. 여기까지 조금 더 빠질 수 있고 만약에
677 라인이 무너지면은 투매가 나올 가능성이 전도해 코스닥 투매. 그 점 여러분들이 조금 유의하시고 코스닥 투매 나오지 않고 만약에 투매가 나오면서 또 밀리게 된다면 그 다음 라인은 이렇게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잡아주면은 666 라인까지 다시 한번 밀리고 반등 못 나오면 586. 자, 코스피로 넘어가서 보면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1944, 45, 요 라인 깨져버리면 1743 라인까지. 근데 여기까지 내려가려면 뭔가가 하나 글로벌적으로 터져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터질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여기까지 상상을 하지 마시고 일단 1945 라인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666 라인까지 조금 더 만약에 하락이 나온다면 열어두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지지받는다면 677 라인에도 지지받고 살짝 반등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좋습니다. 양시장에 대해서 지수 포인트를 짚어드렸습니다. 잘 참고하신다면 투자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다음 이야기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다음 주 월요일 주말을 보내고 나서는 6월의 첫 거래일이 시작이 됩니다. 마치 다이어리 첫 장 쓰는 것처럼 정말 너무나도 설레는 그런 날인 것 같은데요. 포트도 새롭게 다시 또 좀 수정을 해봐야 되는 그런 달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주목해볼 만한 변수들 그리고 다음 주 주목할 경제 일정들을 박정식 위원께서 좀 정리를 해드렸는데 이번에는 세 분께 직접 좀 증시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6월 시장 전망을 좀 해주실까요? 뭐 전망은 다 대충 뭐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뭐 결론적으로 뭐 결론을 좀 내면 뭐 어떻게 보세요? 6월달 시장을? 그냥 뭐 개별주 장세죠. 개별주 장세. 이거는 개별주를 공략하지 않는 이상 수익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매매하실 때 현금력을 좀 많이 확보하시고 비중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자금이 1억이라고 1억어치 종목 분산해서 다 사놓으면은 그거 100% 까집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개별주로 한 종목, 두 종목 정도 해서 한 10%, 20% 정도 이렇게 해서 현금 언제나 50% 이상 남겨놓고 그리고 이건 확실하다. 그럼 순간적으로 비중을 확 실어서 수익 내고 빠져나오고 그런 식으로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면 되는데 제가 일단 다음 주 이슈를 좀 봤어요. 다음 주 이슈를 보니까 6월 2일 날 DMZ 평화의 길 철원 구간 개방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북 관련주, DMZ 관련주들이 이제 살짝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하니까 철저하게 트레이딩 관점으로 여러분들 접근하시고 그리고 증권거래세가 6월 3일부터 인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소형 증권주들이 또 이게 빨딱빨딱 또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니까 여러분들이 그 점도 좀 참고를 하시고 그리고 바이오 USA를 이제 6월 3일 날 개최하는데 이때 신라젠, 코아스템 이 바이오 기업들이 이제 참여를 한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서 뭐 인트론 바이오, 바이오 리더스, 강스템 바이오텍 그리고 ABL 바이오, 메디포스트. 메디포스트는 줄기세포제 파이프라인 개발 및 인허가 현황 그리고 미국에서 임상시험 결과 등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 이런 이제 바이오 섹터들이 단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반등은 많이 못 나오니까 그냥 짧게 트레이딩 관점으로 수익을 내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고 그리고 비건 대북 정책 특별 대표 미국이죠. 비건 대표가 한반도 안보와 통일 이슈를 주제로 6월 4일 날 워싱턴 DC에서 강연을 한다고 하니까 방산주들도 살짝 최근 또 그 이란과 미국 간의 또 관계도 좋지 않고 그리고 또 북한도 뭐 미사일 뭐 쏘겠다라는 살짝 뉘앙스를 또 풍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 맞물려서 또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 존재하니까 요 점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6월 7일 날은 아까 이야기 안 드렸는데 영국 메이 총리가 사퇴합니다. 사퇴하면 이번에 이제 보수당 쪽에서 새로운 총리가 들어설 가능성이 존재하는데 그 총리는 바로 노딜 브렉시트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을 많이 내비치고 있는 후보예요. 그렇기 때문에 막상 되면 영국의 노딜 브렉시트 그런 위험성도 나타날 가능성이 존재하고 그리고 최근에 또 EU와 이탈리아 간의 또 불협화음이 다시금 또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탈리아가 지속적으로 EU에 이제 뭐 계속 이제 덤비면은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 이탈리아 재정 건전성 악화로 인한
시장 리스크가 다시 한번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점도 여러분들이 좀 인지하시면서 시장 대응을 잘 하시고, 결과적으로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모멘텀은 적지만 이 개별 섹터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모멘텀은 존재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셔야 됩니다. 예, 다음 주 일정을 좀 잘 말씀해 주셨어요. 6월 1일 날은 DMZ 관련해서 말씀을 좀 주셨고, 6월 3일에는 증권거래세나 뭐 증권주들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 다음 날에는 바이오 헬스 쪽, 그 다음에 EU 쪽에 관련돼 있는 그런 일정들을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뭐 참고를 하시고 잘들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럼 우리 이성배 전문위원님은 6월 시장 뭐 어떻게 전망을 세워야 되고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네, 앞서서 얘기한 대로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우리 시장이든 사실 먼저 말씀드리면은 이 개별 장세가 지속될 것이다라는 부분에는 사실 전적으로 굉장히 동의하는 바이고 6월 달은 사실 시장이 좀 더 추가적인 하락의 연속성을 이어나가진 않을 것이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고 계속해서 이 개별 장세를 대응해야 되는데 저는 사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장을 대응하다 보면은 굉장히 이제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이제 테마들이 계속해서 굉장히 빠르게 돌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제 이와 같은 이 하락장에서 어떤 테마 혹은 어떤 섹터를 대응한들 우리가 긴 수익을 바라보고 대응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오나미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5%만 수익 나면 사실 미련 없이 정리하고 나오시는 게 약간 이런 말이 있거든요. 어쨌든 오나미 장세로 여러분들이 짧게 대응하시는 게 방망이를 짧고 대응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개그우먼 이름이 오나미가 맞나요? 네, 맞습니다. 모나미도 갑자기 또 생각났고 일단은 짧게 대응을 하자라는 의견을 좀 주셨어요. 저는 좀 다른 의견을 좀 드릴게요. 단타 쳐서 수익 나는 개인 투자자분들 과연 얼마나 있을까라는 걸 좀 묻고 싶습니다. 단타 쳐서 수익 많이 나셨어요?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고 싶은데 사실 이게 투자 마인드로 봤는데 시장이 안 좋아서 물리니까 어쩔 수 없이 장투 들어간다라고 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도 있고 테마주 매수를 해서 잘못 대응을 해서 물려가지고 장투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애시당초에 중장기 쪽 포지션을 잡아가서 수익을 내시는 투자자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는 거, 그리고 방법조차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번 6월 달 한 달은 제가 계속 말씀을 좀 드리는 섹터가 IT 섹터예요. IT 섹터인데 6월 한 달 동안 무조건 IT 섹터 잡으셔야 될 겁니다. 그 부분들은 내일 강연회가 있죠. 강연회 때 말씀을 좀 추가적으로 드릴 겁니다. 자세한 얘기는 드릴 거지만 하반기에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두 가지의 핵심 요인은 중국이 될 것이고요. 또 하나는 삼성이 될 겁니다. 그 부분들을 제가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릴 건데 강연에 많이들 좀 참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땐. 그래서 저는 6월 달에는 단타? 저는 이 부분들보다는 전략적인 그 부분들을 가지고 포지션을 좀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가족분들이랑 함께 하고 있는 그 포지션 자체가 단기 포지션으로 잡아가는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좀 하고 있는데 제 포트에서 지금 구성을 하고 있는 부분들은 IT 섹터가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제약바이오 섹터 하나가 있습니다. 그 부분들 이유는 제약바이오 섹터도 이번 주 월요일부터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이제는 매도할 시기는 아닌 것 같다라는 의견. 그리고 IT 쪽 섹터는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보게 되면 비메모리나 5G 카메라 모듈 이쪽은 이미 시세의 흐름들이 났어요. 성장 섹터이기 때문에. 근데 그들 섹터를 지금 잡으시는 분들은 상당히 마음고생 하실 수가 있어요. 왜? 고점권의 변동성 상당히 좀 크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팔아야 될 구간이에요. 어디에서 팔아야 될까를 고민해야 될 구간이거든요. 그럼 다른 걸 보셔도 됩니다. 다른 섹터를 준비를 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이성배 전문위원께서 오늘 시크릿 종목으로 말씀해 주신 종목 중기 포지션으로 가져가도 저는 좋다고 봅니다. 왜? 삼성 쪽에 수혜를 받을 수 있으니까. 반도체 쪽과 비메모리 쪽 그 부분들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죠? 이성배 문자 보내셔야겠죠. 그래야 그 종목 알 수가 있으니까. 또 다른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가치주적인 부분들을 놓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가치주적인 부분들 좀 전에 우리 박정식 전문위원님이 했었죠. 배당도 이번에 꽤나 나올 것 같아요. 그럼 뭐 해야 되겠어요? 박정식 해서 문자 보내셔야겠죠. 그래야 그 종목들을 다 알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면 6월달 시장의 지수에 대한 급락이 나오게 된다라면 가치주를 사든가 아니면 성장주를 사든가 그 포지션을 잡아놓고
저는 매수를 하는 전략이 더 좋을 것 같고 이번에 주식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저는 그런 종목군들로 차라리 압축을 해나가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꼭 기억을 하시고 종목에 있어서의 교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 그 분들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시장이 빠지게 된다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너무 부정적으로 좀 생각을 하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좀 보는 그런 긍정적인 시각에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세 분과 함께 6월 시장 정말 투자분들께서 든든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많은 참여, 많은 일시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10분 쉬었다가 뱉으면 2부로 다시 돌아올 건데요. 종목 상담 코너도 이어지고 또 이슈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볼 거니까요. 계속해서 채널 고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